안녕하세요. 코난의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다시 터졌죠. 자, 그래서 6월 1일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시한을 못 박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긴장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는 일제 하락 중에 있고요. XRP도 3,200원 후반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 와중에도 탐욕 지수는 74. 자, 시장 전체가 멈추지 않았다. 이런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XRP만 유독 답답한 움직임. 자, 이걸 보이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이 눌림이 끝나고 어떤 타이밍이 열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공유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은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피보나치부터 실전 차트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XRP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정보를 몇 분 먼저 받느냐, 어떻게 정리된 걸 보느냐가 수익률을 바꾸는 핵심이죠. 자, 공유방에서는 주요 코인 이슈, 고래 움직임, 강세 신호 등을 핵심 요약과 실시간 분석 형태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전자책도 제공이 되는데 그냥 이론만 나열된 게 아니라 지지선, 추세선, RSI, 피보나치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된 내용이라 초보자도 따라하기 쉽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공유방을 클릭한 후에 전화번호와 알고 싶은 코인 정보만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전자책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사로 돌아가세요. 자, 새로 출시된 유럽,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 단순한 코인이 하나 더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자, 이 코인, 미카 규정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유럽 연합이 만든 공식적인 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법적 완전 무결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 이 유럽 스테이블 코인이 XRP 레저 위에 올라왔다라는 점. 자, 이게 왜 XRP에게 큰 의미냐? 자, 첫 번째로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XRP에 올라왔다는 건 이제 유럽 내 은행과 기업들이 합법적인 유동성 운영을 XRP 생태계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불확실한 코인이 아니라 규제 안에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럽 스테이블 코인. 자, 이거는 단순한 발행이 아닙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 최대 금융기관이 준비금을 맡고 있고요. 감사는 KPMG가 맡았습니다. 게다가 규제기관은 프랑스 ACPR. 자, 이거는 전형적인 전통금융권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죠. 자, 그리고 그 말은 이 정도면 우리도 써도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거기에 XRP 브릿지 자산 역할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XRP는 브릿지다. 자, 이런 말, 이제는 유럽 스테이블 코인, 규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서 실제 유로원, 유로 달러 간에서 XRP가 중간 거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기존엔 USDT나 USDC 같은 미국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유동성만 존재를 했다면 이제는 유럽 주도의 자금 흐름도 이 XRP-L 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죠. 자, 특히 XRP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XRP를 보유한 그 유저가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서 비즈니스를 돌리는 기업들이 XRP를 중간에 써야만 한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자, 지금처럼 시장에 눌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이 유동성에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틀이 생겼다. 자, 이게 바로 시장이 아직 반영하지 않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XRP 레저는 유럽 규제기관이 승인한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공식적인 금융 유통 플랫폼으로 확장될 준비가 끝났고 유럽의 대형은행과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 없이 XRP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인 펌핑 이슈가 아니라 XRP의 존재 이유 자체를 정당화해주는 구조적인 확장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정보를 그냥 스테이블 코인 하나 뭐 유럽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넘기는 사람과 지금부터 진짜 구조가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자, 몇 개월 뒤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묻기도 하죠. 자, 왜 4,000원을 못 넘기냐 도대체. 자, 여기서는 3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XRP는 오히려 연초보다 낮아졌고 분위기도 묘하게 침체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번 기사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짚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사는 이렇게 말하는데 XRP는 확실한 실제 사용 사례도 있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한 자산이며, 자, 은행들과 이 파트너십도 실시한다. 자, 그리고 실제로 리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산탄데르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손을 잡고 있고요. 온디맨드 유동성이라는 현금 없는 국제 송금 솔루션을 갖고 있죠. 자, 이것만 보면은 사실 XRP는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죠. XRP 가격이 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ODL을 쓰는 금융기관이 아직도 극소수라는 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은행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XRP도 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기관은 리플렛은 써도 이 XRP는 아직 쓰지 않습니다. 저 왜냐? 리플렛은 그냥 스위프트 같은 메시징 시스템이에요. XRP와 전혀 무관하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이 XRP가 쓰이려면은 ODL을 써야 되는데, ODL은 유동성 변동 리스크 때문에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꺼리는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오늘 $10,000 XRP를 유동성 용도로 사들였다가 내일은 XRP가 만약에 8%가 빠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손해는 그냥 바로 회계에 찍히는 거예요. 이건 은행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리스크죠. 그래서 XRP를 쓰는 곳은 아직도 송금에 특화된 핀테크나 중소형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XRP가 실제로 쓰인다는 건 맞지만 대규모 수요로 이어지느냐, 저 여기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XRP가 $3를 넘으려면 이 가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실질 수요는 어디서 나올까? 자, 바로 여기서 앞서 다른 유럽 스테이블 코인 같은 뉴스가 현실적인 그 반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카드인 겁니다. 자, 이 규제 안에 있는 자산이 XRPL에 올라오고 유럽계 은행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에서 허용된 다리, 자, 브릿지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 마지막에선 좀 냉정하게 정리를 하는데, XRP는 구조가 분명히 좋지만 가격은 여전히 시장의 열광이 작동할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기가 좋아도 펌핑이 없다면 오르기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말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냐? 지금처럼 시장이 XRP를 무시할 때 진짜 펀더멘털을 보는 사람만 다음 파동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XRP가 월가에 금융상품으로 공식 등록됐다라는 신호인데, 자, 로빈후드에서 상장된 테오크리움 2배 롱 데일리 XRP ETF, 즉 XRP 가격이 오르면 자, 그 2배만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이 ETF는 하루 거래량만 41만 주가 넘어요. 자, 이 얘기 뭐냐면 벌써 소매 투자자와 기관 일부가 이 상품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는 게 ETF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나왔느냐. 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ETF 발행사와 커뮤니티의 중심 인물은, 자, 이건 현물 XRP ETF 승인을 위한 첫 단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6월 17일. 자, 이거 아시죠? 자, 2025년 6월 17일 XRP 현물 ETF 승인이 언급되고 있는 날짜요. 자, 물론 SEC가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관의 포지션 이동, 준비 작업, 자,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에서 핵심은 단순히 ETF 기대감 이게 아니에요. 자, 이제 XRP는 그냥 커뮤니티 기반 알트코인이 아니라 정식 금융 상품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요. ETF 시장의 문턱에서도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로빈후드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투자 앱 중 하나인데 SEC에 등록된 규제 거래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XRP ETF가 거래된다는 건 이제 아무나 XRP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XRP는 규제 아래 놓였으니 기관들이 들어올 명분도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있죠. 테오크리움이라는 발행사 자체가 ETF 전문 기업이고 이미 옥수수, 밀콩 같은 상품 ETF로 신뢰로 쌓아온 곳이에요. 자, 이거는 진짜 기관이 설계하고 진입한 구조지 커뮤니티가 만든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TF가 이 레버리지 구조로 먼저 출시된다는 건 기관이 아직 XRP 현물 매집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시작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는 그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냐? 지금 파생 시장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롱숏 비율, 현재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 XRP 롱숏 비율은 약 3.2대 1,
자, OKX도 2.29 대 1입니다. 자, 절대적인 롱 우세인데 숏으로 밀려고 해도 일단 매수세가 워낙 두텁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아래로 내릴수록 누군가는 계속 받고 있다. 이겁니다. 자, 지난주 대비 옵션 거래 누적량은 96% 가까이 급감했어요. 자,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큰 방향이 나오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있다라는 뜻인데, 옵션이 빠졌다는 건 현물 그리고 선물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캔들에 이 레버리지가 실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청산 데이터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자, 지금 어때요? 롱 포지션이 터진 구간은 며칠 전에 몰렸고요. 지금은 숏 청산이 거의 없습니다. 자, 숏이 계속 버티고 있다는 것은 아직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움직이면은 숏이 먼저 터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총 미결제 약정. 자, 이것도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자, 이 와중에 레버리지 비중은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자, 이건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움직이기 전 마지막 매집 혹은 트랩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구조예요. 고래가 포지션을 모아놓고 기다리는 구간, 그리고 결정적인 그 뉴스나 트리거 하나로 순식간에 휘두르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게 뭐죠? 트럼프 관세 이슈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은 지난 3월에도 나왔었는데, 자, 기관들이 실제로 XRP 매집을 시작했던 그 구조가 이거와 좀 비슷하게 흘렀고요. 자, 그때도 사람들은 왜 안 올라가냐 하다가 갑작스럽게 20% 급등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가격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전혀 지루하잖아요. 진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움직이기 직전에 눌림, 그리고 움직이면은 숏이 먼저 터지는 구조. 자,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또 횡보네 하고 넘기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 결과는 트럼프의 이 발언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지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디에서 지금 진입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손절을 해야 되고, 어디서 청산을 해야 하는지, 자, 시나리오별 포인트를 정리해 두고 있고요. 자,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직전에 베팅할 타이밍까지 정확히 잡아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공유방에서 한 번은 확인을 하신 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